데뷔 17년 차에 50여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 하지만 그는 만년조연이었습니다. 많이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는 영화 스태프분들도 죄송합니다. 지금 촬영 중입니다. 돌아가세요.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수백 번의 오디션에 참가했던 시절들. 한 장면을 제가 준비를 해갔으면 떨어졌으면 다음 오디션에는 2가지, 3가지 버전, 또 떨어졌으면 5가지, 6가지 다른 모습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저한테 자산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곡차곡 연기 내공을 쌓아온 그는 마침내 데뷔 17년 만에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또다시 이제 또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서 걱정을 하시는 오정세가 할 수 있겠어? 시원한 한 방을 날리고 싶은 생각, 욕망이 생겼어요. 2013년 명품 주연을 꿈꾸는 배우 오정세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선 저도 지금 보니까 축하드리겠어요. 이번에 첫 주연을 이제 막 맡으셔가지고 지금 막 가슴이 설레실 텐데. 예, 본의 아니게 그렇죠. 어떻게 주연을 맡게 돼서. 본의 아니게라뇨. 어떻게, 얼마나 개성 있게 잘생기셨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드라마나 제가 영화에서 이렇게 뵀을 때 하고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참 강하겠다. 개성이 강해서 하나도 지금 안 떨리시죠? 그래서. 그런데 배우로서 제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네, 그 어떤 약점을 거요? 긴장을 많이 하는 배우. 그렇게 긴장을 해요. 네, 인데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배우로서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하실 강연 주제가 두려움은 나의 힘이라는 그런 강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셔서 얘기 부탁드립니다.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우 오정세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대 울렁증이 있는 배우입니다. 보시다시피 꽃미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이 내린 어떤 연기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대 울렁증까지 있는 제가 어떻게 배우라는 꿈을 향해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어떻게 해야지 배우가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연극영화과에 가면은 배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극영화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 떨어지고 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연극영화과에서 떨어진 게 저에게 있어서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연극영화과에 갔다면 제가 좋아하는 연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 학습 뭐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 갈증이 더 커지고 배우가 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에 나오는 연기에 대한 강좌나 뭐 세미나 같은 게 있으면 녹음기 하나를 들고 가서 강의를 듣고 오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는 저에게 유일한 끈은 스포츠 신문과 영화 잡지의 구인 구직란, 배우 구함, 무슨 스타 오디션, 무슨 하여튼 배우 구한다라는 공고가 눈에 띄면 다 접수를 하고 오디션을 보고 접수를 하고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7년간 해온 거에 대한 결과물은 영화 한 작품, 아버지라는 영화의 손님 이 역할, 대사는 한마디였습니다. 저희는 손님 아니에요? 요 대사 한마디. 7년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물은 그 단역 하나였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7년간 하다가 어떻게 보상이라도 하듯이 아주 좋은 연극 하나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 연극은 이발사 박봉구라는 연극이었고요. 그 해의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정말 좋은 연극이었습니다. 너무 기뻤는데 기쁨도 잠시 저는 제 안에 있는 무대 울렁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1인 다역이었어요. 형사, 뭐 손님, 뭐 조폭, 두목 여러 가지 맡았는데 형사 역할 신문 그냥 읽는 거예요. 뭐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이번 좀 날씨 맑으니까는 나들이나 가야 되겠네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날씨 맑음, 몇 월 며칠, 나들이 가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막 떨고 조폭 역할 할 때도 되게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상대편을 보드카를 먹여서 죽이는 신이에요.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100도짜리로 해주려고 했는데 한 10도 모자란다. 좋은 거니까 먹고 몸보신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커서 잘 안 보이지만 소극장은 바로 앞에 관객이 있기 때문에 저의 작은 미세한 떨림도 다 관객들에게 노출이 되거든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부하로 나오는 선배님한테 죄송한데 조금 빨리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도 하고 또 그거 안 되면은 나름 연기인 양, 분노의 연기인 양 먹고 몸보신해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임시방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떨었기 때문에 그 연극은 제가 배우로서 관객과 소통을 많이 못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극을 하면서 저만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연기를 마치고 커튼콜 인사를 합니다. 무대에 막이 내려오고 조명이 꺼지고 암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도 눈물이 정말 수도꼭지 짙은 것처럼 막 떨어져요. 지금 이런 감정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행복함이란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이었죠. 소중한 경험은 소중한 경험이고 그 무대의 울렁증은 저를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일반 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요. 한 친한 친구가 결혼식 사회를 봐달라고 합니다. 보통 예식장에 가면 백합홀, 무궁화홀, 장미홀 한 층에 여러 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를 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기 시작하자마자 저희 하객 말고 다른 백합홀, 무궁화홀 하객까지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저희 예식장에. 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10분 후부터 박기남 군의 예식이 시작될 예정이 오니 모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객들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래서 뭐야 이거? 그러면서 막 하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떨리는 걸 티내고 싶지 않아서 더 자신 있게 더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보 입장입니다. 힘찬 박수 주십시오. 말도 안 되게 사회를 보고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무대 울렁증을 계속 가지고 영화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화사 문 열기가 그렇게 처음엔 힘듭니다. 제 프로필 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거기 놔두고 가세요. 근데 그 말이 처음에 저한테는 그렇게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나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부딪히고 어느 순간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프로필 내러 온 오정세입니다. 거기 두고 가세요. 어디요? 여기 놔둘까요? 여기 놔둘까요? 라고 제 모습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프로필을 내서 한 번 오디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한 10군데 프로필을 내면 한 군데 정도 연락이 오고 그런 오디션을 한 10번 정도 봐야지 9번은 심하게 떨고 한 번은 잘하고 결과적으로는 100군데의 영화사의 프로필을 돌려야 하나의 역할을 따낼 수 있는 정도의 오디션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오디션을 많이 봐왔는데 제 기억에는 잊혀지지 않는 오디션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치욕스러울 정도로 창피한 오디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봐도 잘 준비해서 잘 했구나라는 오디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디션은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는 지인이 되게 좋은 팁을 줬습니다. 그 영화에는 바보 역할이 하나 나와.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 역할 따내면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팁을 줬습니다. 근데 살인의 추억이 저런 영화인지 알았으면 그렇게 연기 안 했을 텐데 정말로 저는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제 자유 연기, 바보 연기를 시작합니다. 뒤돌아서 준비한 김을 입에 붙입니다.
그리고 안나더 저는 며칠쯤 됐어요 라는 이런 톤의 바보 연기를 합니다. 그 오디션 봤던 분들이 봤을 때 제 모습이 어땠을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그날이 저에게는 살인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운 좋게 한 달 후쯤 시크릿이라는 영화에 마찬가지로 반전이 있는 역할의 오디션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약쟁이 바보로 나오다가 영화 후반에 가면은 모든 이 살인 계획을 맞추고 계획했던 약간 천재적인 악역으로 나와요. 차승원 씨의 뒤통수를 치는. 너무 매력이 있어서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자, 오정재 씨 지정 연기해 보실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제가 많이 긴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연기 오디션 시작하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제 인생 얘기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오디션을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세요. 충분히 그러셔도 됩니다. 해서 제가 제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 얘기, 제 속마음,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제 마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했듯이 왜 어떻게 해서 배우가 되고 싶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런 연극을 만났었고 뭐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착한 배우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일한 친구는 햄스터 한 마리가 있고 미미라는 친구인데요. 거기서 집에서 그 친구하고 고민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오디션을 잘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 친구 햄스터랑 같이 왔습니다 하고 햄스터랑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조금 세게 이렇게 놨어요. 실례가 안 되면은 계속 같이 있어도 되죠. 그리고 떡 떨어뜨리니까 햄스터가 소리를 지르기 찌직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막 밟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오디션인데 네가 이렇게 시끄럽게! 물론 현장에서는 욕을 섞어가면서 아예 다른 모습으로 막 그 햄스터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밟고 욕을 한참을 한 후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제가 준비한 자유 연기였습니다. 얘를 밟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죽이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집만 조금 치면서 소리가 나게끔 해서.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두 가지 모습에 그 영화 속 시크릿의 경혈하는 인물을 보셨는지 저는 그 역할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오디션을 봐왔고 10번 오디션을 보면 9번 떨던 친구가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5번 떨고 3번 떨고 점점 줄어드는 제 모습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17년간 한 50여 편의 영화를 출연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디션에 많이 쫓아다녔지만 최근에는 먼저 시나리오가 오는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단역을 거쳐서 조연을 거쳐서 최근에는 로맨틱 코미디의 남자 주인공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있는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이거 꼭 해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에서 나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스스로 먼저 그 꿈을 꺾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속 한 구석에 자그마한 꿈이 있다면 끄집어내서 부딪히시고 또 깨지시고 다시 부딪히시면 여러분의 꿈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티는 안 나지만 아직까지 떨고 있는 배우 오정세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하신 걸 쭉 봤거든요. 네. 근데 무대 울렁증이라는 게 지금은 전혀 없던데요, 보니까. 뭐 손 떠는 것도 저 한 번도 안 보이고 목소리 뒤집히는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심장은 지금 터질 것 지금 같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요. 네. 주연 맡으신 하여튼 그 작품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오정세 씨가 두려움은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공감 온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잡으셨죠?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오정세 씨의 두려움은 나의 힘. 자,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저 표정이 살았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 공감 온도
몇 도? 올라갑니다. 94도입니다.